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들어있는 고사성어 네 번째 이야기로 죽어서도 잊지 않는 오해와 은혜라는 주제로 오해로 빚어진 원한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오비이라,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은 이야기 결초보은, 이 두 개의 고사성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식물다큐TV에서 왜 고사성어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채널은 식물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로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식물을 직접 촬영하여 식물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특성 등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겨울철에는 식물과 관련된 고사성어나 유래 등의 이야기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끌어내 재미있게 풀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고사성어 또한 식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식물도 배우고 고사성어도 익히는 일석이조의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비일학이라는 고사성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오, 날비, 배나무이, 떨어질락의 한자어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뜻이며,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같이 일어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인데요. 유래에 얽힌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에 앉아 까악까악 울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가 떨어졌고 밑을 지나가던 독사 한 마리가 떨어지는 배의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는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독사는 죽는 순간 독을 내뿜었고, 그 독을 맞은 까마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원한을 품은 두 동물은 뱀은 멧돼지로, 까마귀는 암꿩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느 날 멧돼지가 언덕 아래에 있는 암꿩을 보고는 큰 돌을 있는 힘껏 굴렸습니다. 이제 죽었겠지? 속이 다 후련하다. 때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암꿩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가져가 부인과 맛있게 먹었고, 얼마 뒤 죽은 암꿩은 사냥꾼 부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를 죽였겠다. 멧돼지를 잡아 혼쭐을 내줘야지. 자라서 사냥꾼이 된 아이는 멧돼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멧돼지는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런데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장보살이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자비로운 보살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너희 둘이 쓸데없이 서로 죽이기에 잠시 멧돼지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제 원한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와 뱀의 원한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오비락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 같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며, 이 이야기 속에 많고 많은 과일 중에 배가 들어간 것은 무게가 있어 떨어질 때 뱀이 죽을 정도의 과일은 오직 배처럼 커다란 과일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결초보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질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의 한자어로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춘추시대 진나라에 위무라는 사람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위무가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위무는 아들 유가를 불러 내가 죽으면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계가시켜라 라고 하였고, 병이 심해져 위독하게 되자 내가 죽으면 첩 또한 순장을 시켜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다. 순장은 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 주된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로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 왕족 시대에 많이 있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졌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아들 유아는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뒤 서모를 개가시켜
순장을 면하게 하였다. 후에 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전쟁에 나가 진나라의 적장 두유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들에 있던 풀들이 올가미가 되어 두유가 타고 있던 말들의 발목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전세가 역전된 유가는 두유를 사로잡아 뜻밖에도 큰 전공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날 밤 유가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준 여인의 아비요. 그대는 아버님이 옳은 정치인일 때의 유언에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었소. 그때 이후로 나는 그대에게 보답할 길을 찾았는데 마침 두 군사들의 싸움에서 풀을 묶어 적장을 넘어지게 하였으니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은 것이오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죽어서까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의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고사성어이지만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풀을 묶어 은혜를 갚았다는 그 풀은 어떤 식물일까요? 몇몇 분들은 요즘 공원이나 하천 등지에 많이 식재하여 강아지 풀처럼 생겼지만 이삭이 커 보이는 수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크령보다는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는 그령이라는 식물이 이 이야기와 맞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령은 수크령과 유사하게 생겼으며 암크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식물은 농촌의 길가나 하천 제방 등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 우리나라 재래종으로 어릴 적 시골길은 비포장도로이기에 그령이 많이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령은 잎이나 줄기가 워낙 질겨 사람들이 짓밟고 다녀도 잘 자라며 경운기나 달구지가 지나가는 바퀴 발자국을 피해 양옆으로 자라는 식물이며 줄기와 잎이 질기지만 억세지 않고 부드러워 줄기와 잎을 양쪽으로 모아 손으로 묶으면 잘 묶어지는 특성이 있어 유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릴 적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숨어 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다 넘어지면 깔깔거리고 웃던 기억이 있으며 놀다가 배가 고프면 줄기를 먹기도 하는데요. 어린 줄기를 힘껏 당기면 줄기가 뽑히면서 밑둥의 줄기는 하얀색을 띠는데 이걸 씹으면 단맛이 있어 간식거리로 먹었던 추억의 풀입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맞다 그 풀! 이라고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놀잇감이었고 간식이 되어 주었던 풀로 어릴 적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식물이고 결초보은의 주인공인 이 식물이 바로 그령입니다. 이것으로 식물이 들어있는 고사성어 네 번째 이야기로 죽어서도 잊지 않는 오해와 은혜라는 주제로 오비락과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고사성어를 할 때 오비락 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뜻과 속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오해로 생긴 문제가 원한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는 유래까지 알아봤는데요. 고사성어의 원뜻도 중요하지만 유래나 이야기에서 말하는 더 깊은 뜻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결초보은의 훈훈한 이야기와 그령 속에 들어있는 어릴 적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았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